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부터 청약하는 세 종목 롯데렌탈, 아주스틸, 브레인즈컴퍼니가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1일차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저번 주에 청약한 원티드랩이 이번 주 수요일에 상장합니다. 유사 기업으로 비교했던 사람인 HR과 간단히 비교하면서 상장 후 주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배당주로 많이들 사랑하시는 맥쿼리 인프라가 실권주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개를 드릴게요. 그럼 오늘 청약한 종목들 현황부터 볼까요? 롯데렌탈은 8개 주관사로 청약을 진행하고 있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8개 주관사 통합 일반 경쟁률은 10.4대 1이고요. 증거금으로 약 1.3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주스틸은 일반 경쟁률은 80.9대 1, 증거금으로 역시 1.3조 원이 들어왔는데요. 1일차부터 아주스틸로 많은 분들이 청약 들어갔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는 일반 경쟁률은 92.7대 1, 증거금으로 1,738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롯데렌탈부터 볼까요? 일단 롯데렌탈 우리 사주 주합 물량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미달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일반 투자자 배정 수량의 30%로 계산되어 청약을 시작한 걸 보면 적어도 우리 사주 배정 물량 중 4분의 1 이상은 미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상장했던 대형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롯데렌탈과 비슷한 모집 규모인 SD바이오센서와 HK이노엔이 있는데요. 1일차 경쟁률이 두 종목에 비해서 많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종목이 중복해서 청약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기관 경쟁률이 저조했다는 부분도 작용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톤보다도 1일차 청약 증거금도 적었고요. 내일 크래프톤이 상장하는데요. 아마도 크래프톤의 상장 후 주가 흐름을 보시고 롯데렌탈의 청약을 결정하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청약하시기 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롯데렌탈의 8개 주관사별 1일차 현황을 보시면 일단 일반 경쟁률이 가장 낮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입니다. 5.3대 1이 나왔고요. 그리고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도 아직 일반 경쟁률이 10대 1을 넘기지 않았으므로 2일차 청약하실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등 배정 수량을 보시면 역시 신한금융투자가 1일차 현재 15.6주를 배정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증권사가 되고요.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도 아직까지는 10주 이상이 배정되므로 균등 배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증권사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스틸입니다. 아주스틸도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이 미달이 되었는데요. 웬만하면 미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우리 사주 조합 물량 4분의 1 이상은 미달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스틸 역시 일반 투자자에게는 30% 수량인 208만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1일차 일반 투자자 경쟁률은 80.9대 1, 그리고 벌써 17만 6천 계좌가 들어오면서 균등 배정 수량은 5.9주가 되었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의 1일차 일반 경쟁률은 92.7대 1입니다. 아주스틸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청약 참여 계좌 수도 약 7만 계좌가 들어오면서 아마도 균등 배정은 확률로 한 주를 받는 게 확정일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청약이 끝나고 최종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원티드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약 결과 간단하게 리뷰하고 시작할게요. 원티드랩은 수요 예측에서 기간 경쟁률은 1504대 1, 그리고 최종 배정에서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43.5%로 상당히 준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도 흥행했죠. 경쟁률 1731대 1, 총 증거금으로는 5.5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같은 날 청약했던 크래프톤보다 증거금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의무 확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개월, 3개월, 6개월 확약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6개월 확약이 그래도 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티드랩의 상장 후 주가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년도 비슷한 규모로 상장했던 종목들과 일반 경쟁률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화면 보시면 원티드랩과 비슷한 규모인 200억 원대로 모집했던 9종목입니다. 9종목 중 무려 6종목이 시초가 200%로 출발하였는데요.
다만 위의 5종목은 시초가가 200%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던 올 초에 상장했던 종목들이므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9종목의 평균 일반 경쟁률은 1578대 1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원티드랩이 평균 이상의 일반 경쟁률로 흥행했던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유통 물량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원티드랩의 총 주식수는 470만 주인데요. 그중 의무 확약 43.5%를 감안한 상장일 유통 물량은 99만 주가 됩니다. 유통 물량 비중은 21%인데요. 좋은 수준입니다. 유통 물량의 공모가 기준 거래대금은 345억 원으로서 부담스럽지 않은 거래대금으로 상장한다고 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중 기존 주주의 주식수는 49만 주이고 비중으로는 딱 절반인 10.5%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주 물량도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상장 후 주가를 예상을 해볼 텐데요. 원티드랩이 공모가 산정을 위해 비교했던 기업은 4개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 상장사는 사람인 HR 뿐이었는데요. 이런 채용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사람인 외에는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HR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사람인 HR을 소개를 드리자면 국내 채용 사이트 3대장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잡코리아, 인크루트, 그리고 사람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가 본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은 사람인 HR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가가 정말 계속 오르고 있죠. 작년 말에 비해서 주가는 2배 이상 올랐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원티드랩의 주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인 HR의 8월 6일 기준 시가총액은 6,506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21년 2분기 실적도 발표하였어요. 화면 보시면 분기마다 계속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회사가 지속 성장 추세라고 보고요. 그래서 21년 2쿼터를 포함한 최근 4분기 순이익은 262억 원입니다. 그리고 원티드랩은 공모가 산정에 활용했던 2023년 추정이익인 112억 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HR의 최근 4분기 이익인 262억 원 기준으로 원티드랩의 23년 추정이익 112억 원은 42.7% 비율입니다. 이를 사람인 HR의 시가총액에 대입을 해보면 원티드랩의 적정 시가총액으로 2,781억 원이 나옵니다. 원티드랩의 주가가 59,100원일 때의 시가총액인데요. 59,100원은 공모가 기준 69% 상승한 주가입니다. 다만 원티드랩의 23년 추정 이익을 기반으로 사람인 HR과 비교를 하였으므로 상당히 부정확한 예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상장일 원하시는 가격으로 매매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컨텐츠인 맥쿼리 인프라의 실권주 청약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반기 배당주 소개드릴 때 맥쿼리 인프라를 다루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때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맥쿼리 인프라는 지역 도시가스 업체 2개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약 4천억 원 규모로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3,265만 주 모집에 4,043만 주가 청약 신청이 들어오면서 청약률 123.8%로 청약은 대흥행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그런데 단수주로 25,381주가 발생한 겁니다. 이 단수주를 일반 공모로 청약을 하는 것인데요. 그럼 단수주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유상증자를 하는데 구주주들에게 신주를 0.15주를 배정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10주를 보유한 구주주라면 저는 신주를 1.5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한 주는 받는 것이고 소수점 0.5주가 애매해지는데요. 이 0.5주는 전부 버려집니다. 이렇게 버려진 주식들은 단수주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수주는 보통 자투리 주식인지라 주관사에서 인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맥쿼리 인프라처럼 일반 공모로 단수주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 청약을 말씀드리면 공모가는 12,050원입니다. 유상증자 공모가와 동일하고요. 청약 일정은 오늘부터 내일인데 오늘은 이미 종료가 되었으므로 내일 하루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일은 8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청약으로 배정받은 신주는 8월 23일 월요일에 상장합니다. 일반 청약 주관사는 5곳입니다. KB, 신한, 한국, NH, 삼성증권에서 청약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공모 청약은 균등 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 배정만 하게 되고요. 청약 증거금도 100% 필요합니다. 1인당 최대 청약 수량은 단수주 수량인 25,381주까지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없고요. 화면은 맥쿼리 인프라의 주봉 차트입니다. 최근 주가가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고배당주로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현재 주가와 공모가 차익이 고작 250원 정도이므로 이 종목은 공모가 차익을 노리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를 모아가려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청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청약이 종료되는 세 종목의 청약 결과와 함께 브레인즈 컴퍼니를 유사 기업들과 비교하면서 상장 후 주가를 예상해보는 영상으로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시죠? 조금만 있으면 가을이 와요. 힘내세요.